공황장애, 공황장애.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이 책의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책을 지으신 이 작가는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심한 공황장애로 엄청 힘들어 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성격상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첫 번째 돌파구. 나의 첫 번째 돌파구. 공황이 사라지게 하려는 노력 멈추기. 공황이 사라지게 하려는 노력 멈추기. 내가 첫 번째 돌파구를 만난 건 우연히 클레어 위크스의 당신의 용기에 대한 기대와 도움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이다. 이 책에서 위크스 박사는 공황 증상이란 당신의 신체 시스템이 예민해져서 아드레날린이 다량 분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공황 증상에 대해 당신이 경험하는 감각을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 흘러가라고 제안한다. 감각에 대해 공황을 느끼면 아드레날린이 더욱 많이 분비되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 그런데 사실 아드레날린의 분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감각이 상승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대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공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심리요법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었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려고 했었다. 공황의 감각적 원인을 발견해서 공황을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감각은 공황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공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생기자 나는 실제로 이런 감각을 갖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감각 경험은 계속되었지만 그 감각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다 나는 치유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괜찮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런 감각들을 느낄지도 몰라. 그렇다면 난 지금 뭘 해야 하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자살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끔찍한 감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언뜻 보기에 평생 그런 감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치유의 시작이었다. 형이상학의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저항할수록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틸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저항할수록 사라지지 않으려고 버틸 것이다. 공황에 있어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 감각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감각은 당신의 삶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은 감각을 느끼는 중일지라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증상을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메이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때 또 감각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지하철도 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지휘까지 하게 되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이다.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상황을 똑바로 직면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감각을 똑바로 직면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감각에 의미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감각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감각과 함께하고 그것을 해석하기를 거부하면 감각은 금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감각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감각이 우리를 저지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만일 그동안 감각과의 사투를 벌인 시간이 길었다면 감각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치유는 놀라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하나 보여주겠다. 어느 날 공황 증세가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지난 10년간 안정제의 도움 없이는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하철을 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그는 혀가 마비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며 자신이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증세가 심해질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했다. 그와 나는 공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감각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다음에 함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지하철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겁이 난다고 했다. 너무 무서우면 지하철에서 내리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우리는 지하철에 탔다. 문이 닫혔다.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무서워요. 그는 대답했다. 혀가 마비되고 있어요. 나는 혀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해질까봐 두렵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뭐가 더 심해지겠어요. 마비는 그냥 마비예요. 심해져봤자 혀의 감각이 사라질 뿐이에요. 그는 몇 초 동안 자신의 혀를 느끼다가 말했다. 그런데 내 왼쪽 다리가 마구 떨리고 있는데요? 떨리게 내버려 둘 수 있죠? 네. 혀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거요? 괜찮아요. 그런데 맥박이 마구 뛰고 있어요. 당신도 느낄 수 있나요? 나는 그의 목을 만져보고 별로 세게 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고 말해 주었다. 왼쪽 다리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맥박이 뛰는 대로 두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말했다. 괜찮아졌어요.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그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을 건너고 정류장을 놓쳐서 다시 돌아오고 터널을 통과해서 걷기도 하면서 1시간가량을 함께 돌아다녔다. 그는 전혀 불편한 감각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멀쩡했다.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났지만 그가 단순히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감각 자체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그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사건들과 감각을 치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감각적인 삶으로의 열쇠. 힘들거나 혼란스럽고 화가 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로 하거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감각에 의지해야 한다. 생각도 하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말고 고군분투할 것도 없다. 답답함, 두근거리는 가슴, 발열, 오한, 모든 물리적인 감각들을 그저 겪으면 된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그저 그 감각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의 문이 당신을 위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감각을 피하지 않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을 열기 위해 감각의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해줄 감각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감각을 경험해야 한다. 이는 간단하다. 충분히 경험하면 쉬워진다. 여러분은 자유롭다.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의 감각의 삶을 즐겨야 한다. 우리는 감각의 치유를 통해 우리의 세계를 되찾는다. 어떤 것도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어떤 문제도 없다. 그저 거울일 뿐이다. 당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무엇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된다. 만족감과 평화와 안전은 일종의 생활 방식이 된다. 감각을 참는다는 말 대신에 함께 한다는 말을 쓰자. 참는다가 아니고 함께 한다.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 그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당신은 편안할 수도, 긴장이 될 수도, 불편할 수도, 숨이 막힐 수도 있다. 어떤 감각이든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냥 감각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감각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각에 반응하거나 감각을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냥 감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 문제와 곤란한 상황을 일으키고 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각이 아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은 감각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다. 마음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려면 감각을 더 잘 느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